저도 다 붙여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이제 책 114쪽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그러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 노선 긋고 반듯반듯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때는 다른 계획 필요 없고,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저 뭐 뒷그림을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의 139쪽이요. 138쪽. 그러니까 138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2-15 6글자 뭐가 있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그러니까 138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2-15 민간 수용 요건. 그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가 90번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꼬아서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이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39쪽 제일 위에 2-16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 시행자 권리와 의무 등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뭐 그리면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리면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으면 이제 첫 번째 계획, 뭐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다 거기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 사들이죠. 그래서 백지 상태 소유권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선을 긋겠죠. 줄줄줄 선 그으세요. 땅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에게 팝니다. 이 땅을 뭐 무슨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 또 아니면 이 땅을 그러니까 백화점, 유통업체 등에게 팔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사는데 예를 들면 100이 든다고 치죠. 그러니까 100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사서 백지 상태 소유권 하나 만들고 새로 땅 만드는데 그러니까 50이 든다고 치죠. 그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팔고 나면 뭐 그러니까 150 들었으니까 1,500은 넘게 남겠지만 우선 하는 동안에 이 150 이것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찰을 다 100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60만 현찰 주고 그러니까 40은 딱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백화점 땅, 백화점 지을 땅을 살 유통업체에게 그러니까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해서 50을 당겨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현찰 150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찰 60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40은 딱지 발행하고 50을 땡겨오니까 사업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비용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딱지가 뭐고요?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이고 그 다음에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땡겨 쓰는 게 뭐고요? 그러니까 선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다 밀고 나서 콘크리트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옛날 또랑 동산 그대로 놔둔 채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손대지 않고 또랑 있고 동산 있고 거기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은 훨씬 환경 친화적이고 뭐 입체적이고 어찌고 저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은 땅이 뭐고요? 원형지이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기본 정의가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 대규모 단지를 그러니까 조성하고 싹 밀고 그것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조성하지 않은 땅이죠. 조성하지 않은 땅 원래 상태 그대로 쓰겠다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거기에 그러니까 2-17요. 그러니까 공급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방법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돈 되는 거 좋은 거 먼저 찍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뭐도 있고요. 추첨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리가 전혀 없을 때는 1:1 계약,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공급 가격은 당연히 공법이니까 뭐로 하고요? 감정 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언이라는 쪽은 좀 도와주자.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주라.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서 114쪽이요. 114쪽 10절.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수용주체.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수용 방식의 시행자니까 다 수용할 수 있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바로 조합 제외.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수용 때는 아예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 다 생략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만든다. 뭐 내용 읽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의 특징은 반대 해석을 많이 써놨는데 핵심을 알고 있으면 반대 해석이 그걸 다 빼도 괜찮죠. 그러니까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제목에 칠판요 6글자 표시하시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동의 요건.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면 끝났어요. 하나도 볼 거 없죠. 전체 다요. 칠판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는데 누구만 수용 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민간만 수용 때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요건 그 분수 갖고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7번 다 분수 갖고 꼬아서 나온 적 없고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 필요 없다. 민간 수용 요건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3번 토지보상법 준용. 그러니까 첫 세 줄 다 빼고 넷째 줄에 별표 3개.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공지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 가운데 하나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걸어놓아서 한 때에는 공축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지금 그 별표의 셋째 줄 사업 인정의 핵심이 뭐겠어요? 목록이죠. 목록. 칠판에 목록 발표했습니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토지보상법의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계획이요, 두 번째 계획이요.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다만 도시개발 사업에서 재결 신청. 표시요. 재결 신청은 공직법 규정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개발 개정안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표시요.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우리 시험공법에 재결 신청 딱 4번 다 언제만 하면 되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재결 신청, 결정 신청, 결재 신청, 재결 신청 그게 뭔 내용인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재결 신청은 4번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다음 쪽에 굵은 4번 토지상환 채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 그러니까 화살표 박스 양과 1번 발행 목적 땡땡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토지 소유자 A, B 등이 있습니다. 뭐 A, B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토지 등을 가져올 때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B, 그러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현찰 줘. 그러면 당연히 현찰 줘야죠. 현찰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A요. 그러니까 나는 현찰 60에다가 딱지 원한다.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A에게는 그러니까 현찰 60과 딱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만요? A가 원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 딱지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부에만. 매수대금의 일부에만.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서 그러니까 저 A가 그러니까 딱지를 갖다 내면 그러니까 갖고 오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뭐로 갚는다고요? 토지 건축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먼저 먼저 원해요? 딱지 원해요? 딱지 원하죠. 판교 상가딱지, 세종 상가딱지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딱지이죠. 그러세요. 원하면 원할 테고, 그 다음에 일부는 현찰 줘야 어디 가서 이 사업하는 동안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죠. 일부만 딱지로 발행할 수 있고 원하면 일부. 나중에
상가 땅, 상가 건물의 한 층으로 준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둘째 줄 단, 민간,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또 역시 반대해서 생략하고요. 양과로 3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증권으로 한다. 지금 이 시행자를 그러니까 P라고 하죠. 그러면 P라고 하면 P와 A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죠. 김영증권. 그 다음에 양과로 4번 발행시 발행계획 승인 표시요. 승인 땡땡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누구든 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지돈 전부 다가 아니라 돈 조금만 내놓고 딱지 발행하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 중에 아까 위에 뜻은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양과로 5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 땅을 살 수 있어야죠. 원주민 잔치 원주민들이 싹 가져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건축물의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와서 신도시 상가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6번은 그러니까 그 둘째 줄의 원부와 셋째 줄의 채권이 초점이고요. 양과로 6번 땡땡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면 토지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 표시요.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며 주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 표시요.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주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1이 그러니까 이거를 A2에게 팝니다. A2에게 파는데 이 종이 딱지가 김영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이 딱지에 그러니까 P와 그러니까 A1 이름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자가 지금 P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다방만 나오고 그러니까 1층 커피숍에서 찌직찌직 야또 필통에 화이트 있냐? 여기다 찌직찌직 써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죠. 계약을 바꿔야 되죠. 계약. 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을 거라고요. 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 그러니까 비시행자가 그러니까 A1 그다음에 그러니까 C1, 그러니까 D, 그러니까 E 등에게 얼마씩 받고 얼마는 현찰 주고 얼마는 딱지 남아있다. 그러면 이 P와 A1의 계약을 그러니까 A2가 이래서 나 이 자리를 A2로 바꿀란다. 먼저 첫 번째 어디부터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 원부, 장부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이 딱지에 그러니까 김영증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A2로 이름은 바꿔야죠. 김영증권이니까 바꾸는 건데 우선은 장부를 바꿔야 계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 원부에 기재해야 되고 이전하려면 그다음에 셋째 줄 그러니까 김영증권이니까 잠깐 정의딱지도 써놔야 된다. 양과로 7번,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상환 채권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아까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발행 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고 장부에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에 쓴다. 다음 박스에 있는 네모 선수금이요.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이게 선수금이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선수금의 의 시행자는 원형지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땡겨받는 게 선수금. 여기서는 전부 받아도 아무 문제 없죠. 이쪽 뭐 건설회사들, 아파트 업체, 그러니까 뭐 백화점 유통업체들 뭐 쌓인 돈을 주체를 못 한다면서요. 뭐 돈 많은데 전부 땡겨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역시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죠. 2번 지정권자 승인 땡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선수금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가 있습니다. 그 아래 3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 쪽이요. 116쪽에 굵은 5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땅이 원형지죠. 그러면 원형지는 손도 안 된 땅이니까 아주 헐값으로 받는다고요. 아무나 원형지를 받을 수는 없죠.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굵은 5번, 양구할 1번. 수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원형지를 개발할 사람, 그러니까 원형지를 돈 주고 돈 내고 살갈 수 있는 사람을 원형지 공급 대상자,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죠. 박스에 1, 2, 3, 4, 5 다섯 가지 중에서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그러니까 국세 들어간 끝에 공공기관, 3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공적 주체 당연히 살 수 있어야 되고, 4번 국가지방이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 다섯 가지만 원형지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형지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고 정해진 다섯 가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공기업. 그다음에 4번.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네, 멋지네. 한번 잘해봐봐. 화이팅.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학교, 공장. 돈 벌자는 업체지만 학교, 공장은 좋은 일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러면 헐값으로 사서 바로 웃돈 붙여서 내다 팔면 나쁜 사람이죠. 일정 기간은 쓰고 내다 팔으라고요. 그 박스 아래 별표, 이용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안정한다. 원형지 세 글자 얼마요? 3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양과로 2번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이 좀 뭐 복잡한데요. 국가 지방은 여기는 뭐 국가 지방이니까 언제라도 팔 수가 있고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아무튼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5년, 10년은 지나서 대답할 수 있다. 뭐 아무튼 말이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양괄 2번 원형지 개발자 괄호 국가 지방은 제외한다. 국가 지방은 행정 목적이니까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 지방에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온 10년의 범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즉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1, 2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그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학교 공장 빨리 만들라고요. 학교 공장 운영했으면 몇 년만 지나면 대답할 수 있고요. 5년 지나면 대답할 수 있고, 아니면 공급 받았으면 계약부터 10년 지나야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셋째 줄 끝에 다만, 그러니까 이주용 주택, 공공문화시설 등등등,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가 여건 안 돼요.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그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설치를 위한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이주용 주택, 약자 보호 규정형, 임차인 대책,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 거기까지만 법조문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칙 주문이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5년, 10년 가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역시 반대 해석 뭐 다른 것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117쪽 제일 위에 박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땡땡.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뒷 내용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걱정되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국가지방, 공기업은 비리 문제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공모에서 선정된 자, 뭐 기본적으로 한 명인 거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학교 공장은 그러니까 서로 뭐 돈 버는 업체, 저 노른자 땅 받으려고 그러니까 눈이 벌게갖고 서로들 경쟁하겠죠. 경쟁 입찰로 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6번 와서는 아까 표해 보셨던 만들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죠. 집단적 조성과 공급. 그러면 시행자가 그러니까 신도시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상가 땅 팔고 백화점 땅 팔고 아파트 땅 팔고, 그러면 그들이 뭐 지어서 하는 겁니다. 팔 때 뭐가 원칙이요? 감정 가격이 원칙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100억짜리 땅을 얼마 주고 팔고요? 3억 주고 판다고요. 3억 받고 넘긴다고요. 97억도 누구 뭐 떼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기본가격이 감정가격. 좋은 일 하는 쪽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굵은 6번, 양과 1번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토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 감정가격, 그렇죠? 감정가격으로 한다. 양과 2번 제목에 있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그렇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뭐 시행 규칙까지 다 써놓으셨는데요. 법조문만 보시죠. 시행자는 학교, 그렇죠? 학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그렇죠? 폐기물 시설. 그다음에 전체가 5줄인데 넷째 줄 놓으시고요. 넷째 줄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글자 3개, 학폐이, 좋은 일 하는 쪽은 싸게 팔아주라. 물론 이제 시행규칙을 넣어놓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시행규칙 중에 이제 뭐 하나 없고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넣어놓으시긴 했는데, 뭐 시행규칙 세부적인 사항 뭐 한 번 나왔으면 됐지 매년 나올 거 아닙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양과 3번,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 방법, 그 손가락 3개는 다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조선당, 신도시당, 사기만 하면 떼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 원칙 땡땡 경쟁 입찰, 그렇죠?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한다. 동그라미 2번, 추첨, 그렇죠?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규모도 좀 뭐 중규모, 소규모 그런 정도 중소규모들이에요. 박스의 작은 1번, 그러니까 찌그만 단독주택 용지. 2번, 그러니까 작은 1번은 땅이 작은 거고요. 쓸 필요 없고요. 땅이 작은 거고, 2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 찌그만 집, 지을 땅. 그 다음에 3번 공장용지, 그러니까 4번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추첨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큰 회사들이 돈 있다고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에 그러니까 자주 안 봤던 그러니까 뭐 중소 브랜드들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추첨이니까요. 됐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수의계약, 몇이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시험 나온 건 1번과 4번 2개밖에 없습니다. 1번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어찌고 저찌고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땅, 당연히 시에서 사가야죠. 지방이 사가는 겁니다. 뭐 세무서 땅, 국가가 사갈 거죠. 다른 업자가 사서 그걸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도 없고 사간다고 나설 사람도 없는 겁니다. 4번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이미 앞에서 다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이미 다 정해졌고 정해진 대로 넘겨주는 거니까 어떤 부정 비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목록 발표됐으면 목록 필요 없다. 그다음에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원칙인데 다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는데 돈을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 토지상환 채권과 선수금, 조성 해서 파는 게 원칙인데 조성하지 않은 땅, 원래 상태 그대로의 땅, 원형지 공급할 때 공급 방법 3가지, 공급 가격 기준과 예외 등이 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19쪽에 뭐 이러저러한 동의들은 또 이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니까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책으로 120쪽에 12절 환지인데 환지 쪽 역시 책 보고 가시죠. 책 보시면 죄송합니다. 뒤에요. 139쪽이요. 139쪽을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수용이 있습니다. 옛날 땅 주는 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39쪽에 그러니까 2-18, 그러니까 79년 잠실 숫자고요. 뭐 왼쪽 첫 번째 칸, 3칸 중에 첫 번째 칸 종전토지, 그러니까 가운데 칸 환지 반듯하게 바꿨다. 네, 세 번째 칸 사업 전, 사업 후. 그러니까 사업 전에 개인 땅 그러니까 80.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업 후에 공적인 땅이 훨씬 더 옛날보다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시장로 들어서고 공원 들어서고 그러니까 도로 면적, 공원 면적,
뭐 구청 세무서 면적, 그다음에 또 이 중에 일부 채비지 면적에서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60으로 늘어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 줄 게 40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공적인 땅 60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합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묶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 공원, 구청, 보건소, 공공시설 용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땅 일부를 정해서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 찬성해요, 반대요? 찬성하죠. 옛날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러니까 신도시당 제곱미터당 10만원. 1,000만원짜리 땅 주인, 5,000만원짜리 땅 주인이 되니까 다들 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140쪽. 2-19.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규칙이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겁니다. 그냥 뭐 틀리라고 한두 문제 냈어요. 뭐 그런갑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몇 번 나오고 나니까 또 이제 시행규칙 내용까지도 또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평가식이란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 전후 토지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옛날 땅 1,000만원, 그러니까 새 땅 5,000만원, 옛날 땅 2,000만원, 새 땅 1억 주면 되죠. 그냥 땅 돈으로 계산한다고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땅이 있었으면 이 사람에게 새 땅 5,000만원짜리 땅 주는 걸로 쳤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땅이 있으면 얼마 주면 되고요? 1억짜리 땅을 주면 되는 거죠. 500만원짜리 땅이 있었으면 2,500만원짜리 땅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옛날 땅값, 새 땅값 돈대로 계산한다고요.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면적식이란 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 위치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러니까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옛날 땅 시행 전 토지 및 위치, 그러니까 자리가 어디였냐, 그러니까 그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돈대로 하자고요. 자본주의니까 돈대로 하자고요.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 근데 환지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그러니까 땅이 뛰어댕긴대요. 그런 거 아니죠. 이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논두렁, 밭두렁, 밭은 그대로 밭인데 선만 빠듯하게 그은 겁니다. 뭐 상점 벽해가 되어서 뭐 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밭은 밭 그대로 쓰겠다고요. 토지의 바뀜이 적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등 그냥 그 경운기길 반드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입체환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된다. 입체환지는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땅값 계산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종전 시행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었고, 새 시행규칙에 두 번째 칸 평가식일 때는 평균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요. 50% 이하로 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면적식에서는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역시 50% 이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그러니까 분자가 관심의 초점이에요. 분모가 관심의 초점이에요. 분자인 거죠. 관심 있는 건 분자에 올린다고요. 지금 면적식도 있고 평가식도 있습니다. 평가식이 원칙이죠. 평가식 뭐대로요? 돈대로 하는 거죠. 면적식 뭐고요? 그냥 면적대로 하는 겁니다. 토지 크기대로요. 그러면은 평가식에서 부담률, 이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잔치 할 때도 5집은 돼지 1마리, 누구네 집은 깍두기 해서 서로 출염을 해서 하잖아요.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공익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냐. 여기는 땅요, 돈요? 돈을 부담한다고요. 돈이 위에 가는 거죠. 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돈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 아이스크림 값이요? 사업비요? 사업비를 얼마나 내야 되냐고요.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률입니다. 률이니까 비교 대상이 뭔가 있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뭐에 비교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얼마나 나가냐고요.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얼마나 나가냐는 거죠. 이거 옛날 땅, 옛날 처대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서 지금 수입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뭐고요?
그러니까 권리가액 합계, 그러니까 전체. 권리가액이라는 단어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 땅값 다 합계. 그러니까 새 땅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써진 대로 가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있었지만 채비지 팔면 그 돈 들어오죠.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입분의 지출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나가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시요. 면적시에서 부담률, 뭐 여기 이제 또 토지 부담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담해야 된다고요. 뭐 이런 그림에서 지금 평가식으로 하면 얘기할 거 하나도 없죠. 평가식 5배, 뭐 5배씩 다 끝. 그렇게 되니까 지금 면적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죠. 전체 땅이 얼마인데요? 전체 땅 100 중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땅으로 얼마만큼을 내는 거예요? 공적인 땅으로 60만큼을 내는 거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요? 40이라고요. 땅을 내놓으라고요. 땅을 얼마나 내놓느냐. 그러니까 전체 땅 분의 그 다음에 공적인 땅을 내놓는데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A 빼고 B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A 빼고 B 빼고 뭐 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주 복잡한 얘기니까 빼도록 하죠. 아무튼 뭐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다 어디로 넘어가요? 관리청의 무상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종래 공공시설은 설치한 비용만큼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그러니까 B,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지가 원래 갖고 내놓은 땅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2-20 환지계획 내용. 뭐 이건 이제 요것으로 하나 이제 그 띄엄띄엄 문제이고 문제 몇 번 푸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정해놓은 게 환지계획이라고요. 환지계획.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 토지 어디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등이요. A 여기는 그림이 뭐 없죠. A, B, C 등이 여기 뭐 A, B, C도 있다고 치죠. 여기가 101번 땅, B 123번, C 135번 땅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A는 이 자리, 그러니까 B는 이 자리, 그러니까 C는 여기에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 1, 2, 3, 4, 5, 6. A는 1블럭, B는 4블럭, C는 2블럭에 각각 어느 땅들을 받는다. 새 땅,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찍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번호들이 뭐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B에게는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C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그러니까 101동 307호를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환지계획이죠.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찍어주는지입니다. 근데 진짜 저기에서요. 전체 그냥 개수, 퍼센트, 전체 그냥 개수로 잡아보죠.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몇 개를 찍어주고요? 40개요. 공적인 땅 몇 개가 나가고요? 60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40개 찍어주고 공적인 땅 몇 개가 나가고요? 60개가 나가고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도 준다. 조합원에게 가져갈 땅은 어디고 공적인 땅은 어디다. 다 된 거죠. 뭐 소련말이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 그림을 당겨보죠. 옛날에 A, B, C가 각각 어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이쪽은 공적인 땅으로 한다. 저 그림 나눠서요.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 땅을 주는데 덩어리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A한테는 이 땅을 주고 B한테는 이 땅을 주고 그러니까 C에게는 여기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지금 이게 환지계획이겠죠. 전체 땅주인에게 그러니까 새 땅 어디를 주고 공적인 땅 어디로 하고 그 중에 각각마다 어디 주고 전체 땅 중에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땅 어디고 공적인 땅 어디로고 각각 어디 갖고 있었고 어디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련 말이야. 아무 문제 아닌 거죠. 이게 뭐고요? 종전 토지 명세이고, 이게 뭐고요? 환지인 거죠.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몇 개를 잡아준다고요? 40개를 잡는다. 40개가 뭐고요? 환지 설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뭐고요? 보류지에 뭐가 포함되고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C는 뭘 받아요? 아파트를 받죠. C는 아파트를 받는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뭐라고 하고요? 입체 환지. 종전 토지는 곧 보겠습니다만 다 뭐가 생기게 되고요? 청산이 생기게 되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1조요. 2-21 환지의 종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금 50%를 전제로 가자고요. 첫째 줄 환지 교부율 50%. 1번 어느 누가 2천 갖고 있습니다. 2천 갖고 있으면 50% 얼마를 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1000 주면 딱 맞아 떨어졌죠. 기준에 맞아 떨어졌다. 적응 환지. 두 번째요. 어느 누가 300 갖고 있습니다. 50%를 적용하면 얼마가 되는데요? 150이 되겠죠. 근데 150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반뜻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요.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는 그 그림으로 하면 반뜻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토막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으로 선이 반듯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다 하나씩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150짜리 땅은 없잖아요. 150에 가까운 얼마를 줄 수 있고요? 50 더 늘려서 200을 맞춰줄 수 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지. 세 번째 어느 누가 10,000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토막이 얼마예요? 4,000. 5,000을 줘야 되지만 5,000보다 적은 땅 4,000으로 줄 수 있다. 감환지. 이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죠. 150에다가 50만큼 돈, 아니죠. 150을 줘야 되는데 50을 더 줬으니까 5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정상금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5,000을 줘야 되는데 땅을 4,000 주니까 1,000만큼 돈으로 얹어서 줘야죠. 정상금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내고 주고.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되죠. 청산 생기지 않는 땅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종전 토지 명세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요. 땅 대신에 땅 받는 게 기본인데 나는 아파트 받으란다. 콘크리트로 한 채 받을 수가 있죠. 땅 대신에 땅이 기본이죠. 어느 곳에 땅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콘크리트 주인 되고 싶으세요? 땅 주인이 훨씬 조물주 위에 건축주, 그 위에 토지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거기다 콘크리트 비비는 거야. 마음껏 아니고요. 땅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더 센 거죠. 근데 콘크리트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뭐 할 때에만, 신청을 했을 때에만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이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와 기타 권리가 있었다고 치죠. 소유권 기타 권리요. 그러면 새 땅 다 받아가는 게 원칙. 그런데 소유자가 안 받을란다. 기타 권리자가 안 받는다. 소유자가 안 받겠다. 기타 권리자가 나는 받을란다. 그러면 이때는 환지를 줘야 된다고요. 누구도 보장해야 되니까요. 기타 권리자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새 땅 받으면 기타 권리도 옮겨지고 안 받으면 둘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 동의에 의해서 나 새 땅 안 받고 싶다 하고 싶으면 누구도 설득하라고요. 임차권자도 나도 환지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내야 된다고요. 새 땅 받는 건 위에서 다 한 거고요. 소유자가 받기 싫으면 기타 권리자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야 된다.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6번 과소토지요. 아주 작은 땅은 새 땅을 줄 수가 없죠. 어느 선이 안 되면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새 땅을 안 주는 거고 어떤 동의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7번형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도로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X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는 빵빵하게 늘어나야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그림에서 60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등에 종전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주는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8번 그러니까 도서관 이사 갔습니다. 도서관 이사 갔으면 그냥 새 도서관 이사 갔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도서관 자리에다 또 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서관 이사된 걸로 끝이라고요. 도서관 이사 갔으면 즉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했으면 옛날 도서관 자리에는 거기다 또 도서관 이름으로 반절 놔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아가야죠. 그러니까 9번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공적인 땅, 그러니까 보류지, 공공시설 용지와 세비지로 해서 땅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환지의 종류인 거죠. 환지의 정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책 앞으로 와서 120쪽이요. 그러니까 120쪽, 그러니까 12절,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 묘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 괄호 열고 원칙, 괄호 닫고 쓰시고요. 예외 있지만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볼펜 교환은 누가요?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누가요? 땅 주인이. 전부 환지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박스에 양과 1번 환지 설계 7번요. 이 그림에서 몇 개요? 40개 환지 설계. 그러니까 양과로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새 땅 어디 주고 양과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종전 토지에 대부분 다 뭐가 생기게 되고요. 청산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데 아무튼 채비지 보류지 명세 5번 입체완지 계획하는 경우에 입체완지 건축물의 명세 아파트 어디 준다가 있죠. 기물장 관계없고요. 6, 7, 8, 9 초점 아닙니다. 또 이상한 반대해석 이상한 것들 이렇게 뭐 그런 것 안 해도 되고요. 5번까지만 아시면 되고 다음에요. 나머지 관계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21쪽에 박스 환지계획 작성 때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 비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1번 환지계획 작성 때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환지계획 작성 때 평가식으로 몇 번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요? 수입 돈 들어오는 거예요. 권리가액 합계 채비지 평가액 합계 분해 나가는 것 얼마나 나가냐고요. 뭐고요? 총 사업비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수익률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이건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벌어, 그러면 뒤집으면 되죠. 우리가 얼마나 벌어, 몇 %나 벌어,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걸 테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뭐 뒤에 있는 걸 다 생략합니다. 다음에 저 아래 박스 아래요. 양괄 3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양괄 1번 굵은 3번 양괄 1번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진다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뭐 이것저것 다 정한다. 그 밖의 사항까지 고려하니까요. 옛날 땅 새 땅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환지계획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세 줄 다 빼고요. 동그라미 1번 세모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박스의 기업권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로 조정되는 토지로 이전 토지 대신에 토지가 환지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니은번 입체환지 환지 전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
부분 건축물의 이전,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준다는 거죠. 입체 완지, 뛰어 올라갔다 입체 완지.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개 생략하고,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 괄호 넘어가세요. 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뒷문장 빼고요. 그 손가락 아까 이제 그 뒤에 표에 있었던 겁니다.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하는 경우에 하나요. 환지 설계 시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 이내가 원칙. 그다음에 다만 어찌고 저찌고. 두 번째 손가락이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 수립한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 이하가 원칙. 다만 어찌고 저찌고가 있습니다. 27의 기출 문제로요. 도시개발법상 조합 시행자가 면적식 환지계획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토지를 얼마나 내야 되냐고요. 토지 부담이니까 이건 조합들이 받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죠. 얼마나 내놓냐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래요? 첫 번째 동그라미 전체 면적 20만. 보류지로 내놓는 게 얼마래요? 10만 6,500. 이런 동그라미들 무슨 숫자를.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요 A, B까지를 지금 넣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두 가지가요. 무상 귀속되는 것, 도로내서 넘겨주시니까 그 옛날 종전에서 설치 비용만큼 가져가는 것, 지가 원래 갖고 있던 것, 그것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계산식이 있긴 한데 좀 다시요. 그게 전체분에 얼마나 내냐고요. 공적인 땅으로 얼마나 내냐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빼고요. A, B 빼고, 여기서도 A, B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에서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얼마를 빼게 되는 거예요? 3만을 빼는 거죠. 또 저기는 또 얼마래요? 10만 6,500. 아유, 이런 동그라미들. 20만에서요. 10만, 6,500에서 얼마씩을 빼는 거예요? 3만씩을 빼는 거죠. 그러면 17만에서요. 그 다음에 7만 6,500이 되는 거죠. 7만 6,50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는 게 뭐예요? 퍼센트일 거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고요. 퍼센트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없애버리고, 분모에 100이 남아있어야 퍼센트가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약분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리 저놈들이 산수를 못 내더라도 17과 765는 뭔가 되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겠습니다만, 765에 17, 20 가까운 거니까 80 가까운 곳에 4개 들어간다고 치고요. 아니면 3개 해서 하면 되고요. 47, 28, 4, 1은 4, 68입니다. 68이고 16에서 8 빼니까 얼마고요? 85, 5니까 5번은 들어가겠죠. 5번 하면 5, 7, 35, 85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7 곱하기 45인 거죠. 네, 17 곱하기 45요. 그래서 17과 17 약분하면 100분의 45가 되는데, 이것저것 뺀다, 그런 게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귀찮은 건데 그렇고요. 됐습니다. 다음이요. 계속 가시면 박스 아래 점 생략하고, 양발 3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 근데 아까 앞에 있었죠. 종전토지 환지 양쪽 다 위지면 토수료안 정해서 다 따져서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준다가 있고, 기타 경우들 전부 합쳐서 9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청 동의에 의한 7번이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 규모 조정. 셋째 줄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지가 되지 않게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150에다가 50 더 얹어준다. 돈 받으면 되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5천 줘야 되는데 4천에다가 돈을 얹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또한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어느 선이 안 되면 아주 작은 땅은 환지 부지정, 새 땅을 안 줄 수 있다. 다음 쪽 아세요. 동그라미 3번 땡땡 공주법상 공공시설 용지.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요. 도로 쓰시고요. 도로.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습니다.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은 기후가 관계없이 필요만큼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3번 도로 등 땡땡 공주법상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앞에요. 도서관 이사. 도서관이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 도서관 자리로 가면 되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옛날 도서관 자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다른 사람, 도서관이 옮겨갔다고요. 그러면 개인 땅들 뺏은 자리로 크게 도서관이 갔으니까 옛날 자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동그라미 4번 땡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지방자치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대체는 공공시설, 새 도서관을 만들었다고요. 설치한 경우 종종 공공시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적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5쪽이요. 입체 환지. 동그라미 6번 박스에 1번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게 입체 환지이죠. 그러고요. 7번요. 입체 환지 할 때에도 여기서도 보면요. 어느 선이 안 되면 새 땅을 안 주죠. 어느 선이 안 되면 새 아파트를 안 준다고요. 거기에 셋째 줄 끝에 셋째 줄 뒷부분에 다만 입체 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 넘어서 2.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 가치를 따져봤더니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최소 공급가액의 70%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돈 줘서 내보낸다.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 신청할 수 있다. 옛날에 콘크리트 작은 거라 하더라도 주택이었으면 새 아파트는 신청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2, 3, 4 동그라미 7번 나머지 다요. 다 저쪽입니다. 도시정비법 환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 거니까 그건 그냥 도시정비법 보시면 되고 여기서 따로 보실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8번 관계없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환지계획 인가. 앞에는 국시대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거지만 환지계획은 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어요. 가장 말단 시군구가 인가를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변경하려는 경우 특 시장구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양괄호 5번은 그 본문 셋째 줄 끝에 있는 이하 기준일 표시요. 기준일. 지금 이쪽에 그 절차는 지웠습니다만 아까 이 개발계획 진행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투기꾼들 설치는 걸 잡자고요. 늦지마 키오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요. 그 얘기죠. 양과로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표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뼈죠. 공고한 날, 주민의견 청취 발표한 날, 그러니까 또는 투기업체를 위해서 시행사업 시행 예정자, 괄호 안줄 내려와서요. 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뼈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기준일 밤 12시 마감 쳤다고요. 기준일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다음 어느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꾼들 새 아파트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돈 줘서 내쫓는다고요.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 돈 줘서 내쫓고, 건축물은 보상 돈 줘서 내쫓고, 환지정을 제한 새 땅을 안 준다고요. 다 투기꾼들이죠. 박스요. 뭐 특별히 표시할 것도 없고,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 쪽수 증가이죠. B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쪽수 증가이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집주인 몇 명이요? 1명.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집주인 뭐 20명, 3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하나의 대지 몇 명이요? 1명 거를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해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건축물을 토지 따로, 주택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쪽수 증가. D번 나대지의 건축물 새로 건축, 쪽수 증가. 이걸 거 없이요. 셋째 줄 끝에, 셋째 줄에 소유자 증가, 쪽수 증가. 그러니까 발표한 날, 그러니까 마감 쳤는데 마감 친 뒤에 어찌고저찌고 쪽수 증가 시켜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다 돈 줘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이걸 다시 앞에 첫 자리까지 갈 건 아니고, 아까 개발 계획을 낼 때요.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면, 그러니까 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글자 공람, 6글자로 하면 뭐고요? 주민의견 청취이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라면 박스 절차예요. 저 뭐 광장에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얘기하고 가쇼 하는 그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고요. 라면 박스 절차인 거죠.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주리상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 가서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열람 떠들러 볼 수가 있죠.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에다가 뭘 써 넣으라고요? 라면 박스 의견함에다가 의견서를 써 넣으시라고. 날짜 됐으면 라면 박스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다 통보하라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요 공람이죠. 공람의 늦지마 기호 초장 시점이요. 이 절차의 가장 초장 시점, 그 절차의 가장 초장 시점, 공람을 위한 공고 1,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장난쳐봤자 다 돈 줘서 내쫓는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대한 거였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4번 환지 예정지와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